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전격 취소함으로써 추미애, 윤석열 간 정면 충돌은 피했습니다. 추미애가 한 발 물러선 윤석열 감찰의 내막, 이진곤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어제 오후 2시 법무부가 감찰관실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정식으로 공문까지 보내고 통보를 했는데 갑자기 취소를 했어요. 예. 그 취소 배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법무부 측에서는 대검의 반발로 그렇게 예.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후폭풍이 너무 세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문제를 완전히 윤석열 총장은 아예 노골적으로 공공연히 드러내고 망신 죽이냐, 이런 이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도 일단 후퇴는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을 이제 압박하는 또 밀어내기 위한 그런 자료 축적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감찰을 하려고 했지만은 대검이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공공연히 법무부 이 방침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 이런 또 그거 쌓이는 거 아닙니까? 예. 명분이. 이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이제 여론 눈치도 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압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하자면 증거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 더 명분을 더 쌓아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법무부 감찰관실의 내부 갈등,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대해서 그 유혁 감찰관하고 박은정 감찰 담당관, 그 밑에 있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 간의 의견차가 크다. 특히 이번에 추미애가 유혁 감찰관이 원래는 그분한테 지시를 하고 그 사람이 다시 박은정한테 지시를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유혁을 패싱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유혁은 적어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려면은 무슨 해임이라든가 그에 상응한 만한 어떤 범죄 행위 또 비리 혐의가 입증이 될 때, 증거가 확실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김영규 인천지검 형사 1부장도 감찰관실에 파견 왔다가 하루 만에 되돌아갔지 않습니까? 내부 갈등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법무부 내에서도 사실 이게 너무 무리하잖아요. 무리해서 이런 것 때문에 벌써 이제 애초에 감찰을 지시했을 때부터 벌써 이제 안에서 이견이 나오고 반발이 나오고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제 목적은 뚜렷하죠. 목표는 여하튼 윤석열 밀어내겠다. 이 목표 하나를 가지고 너무 이제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법무부 내에서도 좀 이제 그런 우려감 들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추미애가 법무부를 장악하고 계속 앞으로 갈 거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검찰하고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서로 부딪혀가지고 깨질 거냐? 그 전통적으로 보면 법무부하고 검찰은 사실은 법무부 안에 검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한 집안 식구까지끼리 특정인 추미애 장관, 그 위에는 문 대통령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판단이라든지 그 정략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려도 되겠냐는 그런 우려감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여러 번 이제 그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반발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아마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여론도 이렇게 악화되고 하니까 지금 더 밀고 나가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지금 후퇴라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지금 조정 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추미애 교체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검사들도 눈치가 뻔한데 kon 물러날 사람, 그 사람 잘못 그 지시를 따랐다가는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자꾸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청와대라든가
위에서 윗선에서 그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다. 그래갖고 추미애한테 제동을 걸었다는 그런 또 얘기도 있어요. 이게요, 이제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정부 여당으로서는 지금 서울시장 선거거든. 예. 부산시장 선거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서울시장은 확보하고 봐야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민심 동향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민심 동향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추미애는 국민적, 예? 밉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밉상이 돼 있는데 추미애가 언제까지 계속 칼춤을 추도록 놔둘 거냐. 아니면 이제 문 대통령도 그 정도는 짐작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하더라도 윤석열을 쫓아내더라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문 대통령 스스로가 윤석열하고 추미애를 싸움 붙여놓고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거든. 무슨 얘기냐면 문 대통령이 정말로 뭔가 그 각오를 새로 했다면 윤 총장에 대해서도 워닝을 준다든지 했을 텐데 전에도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윤 총장의 다른 길로 통해가지고 이제 임기를 채우면서 아주 소신껏 하라고 격려까지 했다는데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정말로 그런 식이라면 이렇게 이제 문 대통령이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뭐랄까 지원보다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그 계산에 따라서 추미애 장관도 땡겼다 늦췄다고, 윤 총장도 땡겼다 늦췄다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추 장관이, 근데 이번에는 경제는 안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우세하던데, 왜 중간에 이래놓고 만약 중등부위로 끝내버리면 윤 총장 기만 살려주는 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있지만 어쨌든 검찰에서도 그렇고 법무부에서도 그렇죠. 언제까지나 추미애 장관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냐. 그런 게 생각한다면 아니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예? 다 계산은 분명히 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 이중 프레이를 하던 삼중 프레이를 하던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16일, 18일 조사한 리얼미터에 따르면은 부정평가가 56.1% 그리고 긍정평가가 42.5%로 지난해 조국 사태 10월 그 이후 최저치로 지금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 전세 대란도 있고 또 세금 폭탄이라든가 또 코로나도 지금 아주 대폭 증가하는 그런 상황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추미애의 그런 부당한 윤석열 쫓아내기, 추윤 갈등 이것이 결정적인 것 아니겠느냐. 지금 42.5%라고 하면 자칫하면 지금 40% 마지노선도 깨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라든가 여권 핵심부에서도 추미애가 너무 과도하게 저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지금 현실적으로 윤석열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지금 법무부 훈령 규정이라든가 또 행정 절차법 이런저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추미애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감찰을 진행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언론에서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이 이제까지 벌인 일들을 보면요. 나중에 훗날에 만약에 그걸 걸기 시작하면 안 걸리는 게 없을 거로 법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해치웠으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추미애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정부에 대한 정부의 인기가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는데 추미애가 거기다가 더 그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도 사실 더 이상 어떤 압박을 만약에 지나치게 가한다든지 쫓아낸다든지 이랬을 때 후폭풍이 있을 거란 말이죠. 문 대통령도 그 위험 부담이 없을 수 없거든. 정권을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윤석열도 적당히, 추미애도 적당히 하려 했는데, 추미애는 보니까 개인 감정까지 섞어가지고. 사감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말이죠. 뭐 앞뒤 안 가리고 지금 덤비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도 지금 이 정신적으로도 보면 상당히 이제 넘쳐버려 자기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이제 그 앞으로 돌지만 하는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여권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우려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낙연 대표도 대통령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뭐 이야기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이게 정말로 이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추미애 정말 부담스러울 겁니다. 부담스러운데 대통령으로서는 탁
그만둬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 사실 이 일은 대통령이 잘못 벌여놓은 거지. 적절히 제어해가면서 왔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는데 지금 와서는 대통령이 제어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얼마 전에 독대를 했다. 이것은 밝혔어요. 그래서 시국 전반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가는클럽 토론에서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하는 것은 상상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개각 어떻게 할 건고 누구를 빼고 넣을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했다는 얘기고 그중에 이제 언론에 일부 보도된 것은 이낙연이가 추미애 손절매에 말하자면 총대를 맸다.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어떻게 봅니까? 뭐 이낙연이나 또 청와대는 그런 사실이 없다 하고 뭐 강력 부인했습니다만 그 말을 뭐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개각이라는 것은 명단 발표될 때까지는 청와대에서 누구를 자르겠다 해갖고는 그 사람이 뭐 얘기만 나와도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부인하는데 이낙연 대표가 김현미하고 지금 추미애 뭐 얘기했다는 거예요. 먼저 제 생각에는 이낙연 대표의 스타일로 봐서 먼저 대통령한테 이 사람들 잘라야 됩니다. 이런 말 할 사람은 절대 아니고 대통령이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 대표 이건 사실 문제 있는 거 아니요?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뭐 이번에 이 사람들 경질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언지를 줬다면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낙연 대표가 먼저 대통령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사람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네. 시중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도는 했을 거고 그러나 지금 만약에 문 대통령으로서 추미애 잘라버린다. 또 민주당으로서도 마찬가지로 소프트 랜딩 시켜가지고 서서히 추미애 이 문제를 서서히 이제 성질 스스로 이제 참도록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좀 더 모양 좋게 해서 나중에 나가는 거 몰라. 지금 와서 잘라버린다. 이러다면 민주당도 청와대도 이 부담 다 덮어서야 되거든. 당신들이 이제 잘못한 걸 알았구만. 이제까지는 왜 그냥 뒀냐든지 오만 정치적인 부담을 써야 되니까 문 대통령이 과연 추미애 장관을 이번에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을까? 그것도 어렵고요. 또 경질을 한다면 명분을 내세워서 하겠죠. 무슨 어디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시간을 준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또 그랬거든요. 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내가 끝까지 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절대로 물러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물론 명분을 세우되 다만 그것 때문에 오는 부담이 더 훨씬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대통령이 경질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김현미 장관의 경우도 지금 하면 문책성 경질된단 말이죠. 그것은 정부의 정책이 과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게 되니까 이번에 무슨 전세 대책도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한 텀 좀 더 경질 내주는 것 아닐까 이런. 뭐 1, 2차로 나눠서 한다니까 2차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어제 한 발 물러서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시 물러서면서 하는 얘기는 성역 없이 앞으로 감사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대검에서 거부했다, 불응했다 이런 어떤 명분을 쌓아가지고 나름대로 무슨 직무정지라든가 뭐 해임건의가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수순밟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견해도 있거든요. 그 추미애 장관 너무나 지금 개인적으로도 감정이 너무나 쌓여 있어가지고 이것을 자기 스스로 제어 못할 상황이니까 만약 여기서 이제 해임 건의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해임 건의는 대통령 의중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알기 전에는 추 장관이 대통령 보고 윤 총장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윤 총장을 밀어붙인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도 마음에 전혀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 이런 식으로 이를 악물고 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도 윤 총장 그래 당신 감찰 피해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좋아 뭐 서면으로 한다고 서면 갖고 와. 기어이 당신은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런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문제는 저는 생각할 때 일개 장관이라고 저는 했다고 해서 뭐 굉장히 흥분한
일개 장관이 온 나라를 국민을 이렇게 마음대로 갖고 놀아도 되는지 우리나라 제도가 있는데도 이것은 말이야 제도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 문자화된 제도 그 자체보다 그 뒤에 있는 정신, 취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완전히 쌍무시하고 세상에 말이죠.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감찰을 지시하는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가 말이죠. 자신을 자승자박하는 결과가 되니까 결코 오래가지는 못할 걸로 생각은 하지만은 지금 하는 것을 봐서도 이것은 문 대통령이 정말 이런 식으로까지 방치하는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 식으로 뒤에서 구경하는 구경꾼 역할을 한다든지 이래 되면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의 암묵적인 어떤 추인이랄까 동의가 없이는 아무리 추미애 장관이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이 앞서가지고 사감이 앞서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검찰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지금 검찰개혁 하겠다는 게 뭡니까? 검찰개혁 완수할 때까지 머물러나겠다는데 그 검찰개혁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쫓아낼 때까지는 나 머물러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말이지. 지금 본질적인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버리고 윤석열 쫓아내는 그게 검찰개혁의 아주 모든 것이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우리가 이걸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검찰 개혁이라는 건 사실상 제도적으로 이미 끝난 건 아닙니까? 공수처 만들어지죠. 수사권, 공경 수사권 다 조정됐고 경찰 넘어가고 또 안에 검찰 문화 그런 것들도 지금 다 개선됐잖아요. 직제도 다 개편되고 조직도 개편됐고 했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추미애 장관에게 있어서의 검찰 개혁이란 딱 하나예요. 윤석열이는 기어이 내가 몰아낸다 이거겠죠.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게 더 무서운 건데 대통령이 그걸 적당히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뒷짐지고 지금 구경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무슨 의도가 있으면 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나는 내 목표는 뭐다. 정책적 목표는 뭐다. 그 추 장관의 역할은 뭐다. 윤 총장의 지금 그 윤 총장의 발언기는 뭐다. 이걸 분명히 자기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계속 지금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검찰하고 세상에 법무부 안에 검찰, 이 정부 조직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싸우도록 놔두는 이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자격 상실이죠. 말하자면. 지금 추미애는 오늘 자기 SNS,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보수 언론들이 자신과 윤석열의 총장과는 갈등만 이렇게 부추기고 부각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압통, 그냥 뭐 고통보다도 더 센 그런 압통과 가시에 찔린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다. 사안의 본질을 외면한 채 갈등을 부각시키고 장관의 거치에 보도를 집중시키는 그런 여론몰이 행태에 대해서 정말 절망감을 느낀다. 뭐 이러면서 소명을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이겨내겠다. 뭐 좀 긴 뭐 글을 또 올렸어요. 지금 추미애는 전에 조국 닮아서 그런지 이 SNS 정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로서 이게 대표되는 상징되는 그 SNS 정치인데 우리 정치에는 사실 그런 건 없었거든요. 예. 없었는데 조국부터 시작해서 추미애까지 이상의 이제 새로운 그 정치 인간형이 하나 형성된 거예요. 우리도 SNS 정치를 하는 정치인 이렇게 됐는데 추미애 정말 나무말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뭘 저지른 일을 전에도 그랬잖아요. 가장 간단한 얘기로 자기가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편에서 누군가가 자기 보좌가 찍어가지고 산사를 내려다보는 뒷모습 찍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자기 SNS에 올렸어. 그걸 언론들이 그걸 그냥 보도를 했어. 그랬더니 그걸 뭐 관음증?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좀 내로남불이라도 분수했지. 이렇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윤석열 총장하고 해서 사사건건 시비 걸고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망신 주고 모욕 주고 했던 게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뭐 압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보수 언론이 지금 사실은 압통을 느끼고 가시에 찔린 듯한 느낌을 갖는 거 그런 아픔을 느끼는 건 우리 국민들이에요. 우리 국민이죠. 자기들끼리 싸우는 통에 국민들이 짜증이 나고 왜 저런 꼴을 봐야 하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놓고는
덮어씌우고 또 보수 언론 일만 열면 보수 언론이야. 보수 언론은 뭐고 진보 언론은 뭡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내 편 드는 언론, 내 편 안 드는 언론 이렇게 구분을 아니 해줘야지. 요즘에는 진보 언론이라는 그 곳에서까지도 추미애 행태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는 저는 그 윤석열 총장 저 대검 정문에 그 응원 지지 과안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비판했잖아요. 또 그제는 그 법무부에 꽃다발 온 걸 법무부 꽃길이라 해갖고 또 올렸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꽃바구니 뭐 이런 거 예, 꽃바구니 올렸는데 참 그것도 그 얼마나 하는 짓이 무슨 시기심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관이라 되는 사람이 나도 이렇게 해 이런 식인데 그런 거 남을 비판할 때는 그냥 모질게 하면서 자기는 자랑하듯이 글을 내놓거든요. 그런 사람의 이 정신체계 미안하지만은 정신체계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도대체 사고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러니까 자기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치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국민은 안중에 있고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서로 맞짱 뜨는 거 이게 정치입니까? 아니면 문 대통령한테 그때마다 한 번씩 한 펀치 날리고 대통령 한 번씩 쳐다보겠지. 잘 때렸죠. 그리고 참 이 정부가 저는 생각할 때 모르죠. 나라지만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부를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 혹을 때리다가 어떻게 보면 혹을 붙인 꼴이 된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을 검찰 역사상 처음 대면 감찰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여론의 압박 또 내부 자중 질환 때문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는 무슨 가시에 찔린 듯한 아픔을 느낀다는데 누가 가시를 찔렀습니까? 본인 스스로 윤석열 총장한테 가시가 아니라 대침을 놓았고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다가 가시를 찔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적반하장에 이러한 글을 올리고 있으니 그런 분이 법무장관이 아니라 위법부 장관, 무법부 장관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